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7, 8월 과정 확인 문제 제5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에서 문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묶음들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어요. 근데 만약 을이 아들이라면 아들의 아버지 갑 몰래 병에게 X를 매매하고 아버지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현명해서 이게 대리행인데 현재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둘간의 원칙 무효가 되죠.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죠.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추인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럼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철회는 병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한 의사합시를 없애는 겁니다. 두 개 다르죠. 그럼 최고는 갑에게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즉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갑에게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죠. 악의도 가능합니다.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무체발, 격승발, 우리 시험 범위 두 가지입니다. 무권들의 최고 발신주의,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발신주의 두 개예요. 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항상 민법의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요. 그 원칙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 아니라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고 철회하면 자기가 한 의사합시를 없애는 거라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철회는 선처리예요. 선처리. 그럼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최악의 선처리. 네 개 꼭 기억하세요. 최악의 선처리입니다. 다음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죠.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야만 유효가 되고 결국 나머지는 다 무효로 끝납니다.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했을 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다 대리라고 써있죠. 대리라고 썼다는 말은 현명했단 말입니다. 그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도 현명은 한 거예요. 자, 그럼 아까처럼 갑에게 X가 있는데 아들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이 현명했죠? 현명해서 대리입니다. 근데 무권대리죠? 근데 본인이 둘 간의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의리한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실 아까 소급표 있다 그랬죠?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본 무권대리의 추인입니다. 이번에 비교할게. 갑에게 X가 있는데 조카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조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건 무효죠? 그럼 을은 X부동산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현명하지 않는 거죠.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험하게 위조했죠. 그럼 병 등기도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권리자 의리한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권리자 갑은 혹시 을이 형사 책임져서 뭐 깜빵이 갈까봐 갑이 의리한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갑은 병에게 그냥 부동산 증여할 수도 있죠. 갑이 그냥 자기가 소유자니까 병도 가져라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의리한 그 무효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하는 게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유사한 걸 찾아볼까 하다가 왼쪽으로 고개 돌리니까 왼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왼쪽은 갑 이름이 현명했으니까 못 건드리고 오른쪽은 현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갑이 이 추인한 것은 왼쪽과 거의 똑같으니까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이 오른쪽 추인도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 갑이 추인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현명했고 그러니까 무권대리입니다. 오른쪽이 현명하지 않아서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추인하면 둘 다 소급표 있다 똑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권리자가 아까 갑은 무권리자 을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도는 죄 맞죠? 소급하여 권리자 갑에게 귀속된다. 그 말은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이죠. 소급되어 있다에 맞았습니다. 2번 상대방이 유효한 처리를 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자 상대방이 처리하려면 아까 선처리 선이만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처리했죠? 근데 본인은 처리를 못하게 막고 싶어요. 그럼 선인가 악인가 누가 입증할 것인가? 근데 상대방은 대부분 선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처리하려는 상대방이 선이라고 입증한 게 아니라 처리를 막으려는 본인 갑이 병 너는 악이니까 처리 못해라고 본인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자 쉼표 뒤에 상대방 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악이 알았다는 점, 너 알았잖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처리 효과를 다투려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려는 병이 선이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못 막으려는 본인이 너 악이라고 입증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선이라고 다 인정됩니다. 그 다음 추인 상대방과 132조 이것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부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대리합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다 넘겼어요. 그럼 병 등기 무효가 되는데 원인이 무효라 병 무효죠. 근데 정의에게 다시 팔고 등기하면 병이 절대적 무효라 정도 무효입니다. 이게 정까지 왔는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죠? 다, 전부 다. 을, 직접 상대방 병, 승계인 청,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밑에 132조. 다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부 없어요. 을이 아들이라면 병을 만나 현명하고 대리했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인데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병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추인이 있다는 걸 병이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두 번째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병이 처리하면 갑이 쫓아가서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건 처리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왼쪽 그림에서 빨강색 병이 몰랐을 때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은 내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에는 이제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병이 처리할 수 없답니다. 그럼 결론. 자, 을에게 추인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게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병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에게 알려야 된다. 서로 다릅니다. 단계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무권대리 책임 135조입니다.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줌없는데 을이 대리행위했죠. 이게 무권대리 둘이 무효가 됩니다.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이때 책임 선택은 상대방 선택합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야 을, 너 X를 매매했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너 그냥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병이 선택한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병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병 보호할 필요 없어 이행 청구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즉 을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상선무일 때 병은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상선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와서 책임져라고 맥살 잡으면 안 되겠죠? 이때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무권들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즉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농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조카 을을 속였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라던데 팔아봐 라고 해서 을에게 대리권 없는데 A, 제3자 A 작은 아버지에게 속아서 대리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럼 특별히 잘못 없죠? 그래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작은아버지 맥살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을은 고의가 어렵더라도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해. 그 다음 을이 이제 책임져야 되죠. 근데 이제 예외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와 그 다음 무과실 책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무권대리인의 추이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이 직접 상대방, 승계인 누구한테나 할 수 있습니다. 유아 비교할 게 4번이죠. 3번, 4번 두 개 묶어요. 4번이 132조. 본인이 무권대리인 을에게 무권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 병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132조입니다. 5번이 아까 무과실 책임. 민법 135조 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 각각 A 작은아버지, 제3자 기망이나 문소유저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 인정됩니다. X가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6번 무권대리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제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 동의 얻어야겠죠? 얻지 못하는 무효가 됩니다. 맞았습니다. 7번 본인의 동의함서요.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나 일부를 받았다면 동의함이 왜 받은 거죠? 추인한단 말이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묵시적 추인입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와 상속 이 판례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목 보시고 무권대리와 상속이란 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죠? 그렇죠. 거식이 없다. 기억나야 됩니다. 갑이 아버지인데 자식 을이 하나 있어요. 자식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과 여행에 떠나니까 을이 아버지 모든 서류를 가져와서 병한테 다 팔아먹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다 있습니다. 이 무권대리죠. 그럼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행에서 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충격받아 급사망합니다. 사망할 때 유언해야겠죠? 근데 급사망하니까 유언을 길게 못합니다.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거식이 없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식이가 뭔가 궁금해 죽겠죠. 아버지 유언인데. 그래서 설마 아버지가 죽을지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 걸 다시 찾아야겠어. 내가 아버지 집을 상속받았으니까 을은 본인 갑지에서 무권대리를 추인 거절한다 그랬어요. 거절이 인정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 주장 가능하고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효 효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인데 법원에서는 을러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의성실 원칙에서 금반원 원칙이 있어요. 금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 물론은 앞에 매매했잖아. 너는 추인을 해야지 거절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절 안 되니까 무효 주장이 안 되죠. 그럼 무효 효과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송이 타지고
아버지 유언 알았죠. 거식이 없다가 뭐요? 뭐든지 없다로 끝나죠. 그래서 거식이 거에서 거절 X, 그 무효 X, 등기 말소 X, 부당이득 X,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자, 8번 대리권 넘는 을 동남쳐요. 우리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매도해서 소유권 등 해주었다. 1번 의리갑을 단독 상속 동남쳐요. 무권 대리고 상속이죠? 그럼 제일 그때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앞에 거절 동그라미 거절할 수 없다. 2번 마찬가지죠. 의리갑을 단독 상속 동남쳐요. 그럼 제일 그때 있다가 틀렸죠? 있다 틀렸고 X. 바로 앞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죠? 3번도 의리갑을 단독 상속 동남쳐요. 제일 그때 있다 틀렸어요. X. 부당이득 판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1, 2, 3, 3개 묶어놓고 거식이 없답니다. 다음 4번, 5번 2개 묶어요. 추인은 묵시역 추인할 수 있는데 묵시역 추인이란 행동이에요. 무권 대리를 이행할 듯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 5번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요. 그건 묵시역 추인이 아닙니다. 묵시역 추인은 행동 움직여야 돼요. 4번 본인갑이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방치한 경우 그럼 움직였나요? 장기간 팔짱 끼고 있나요? 팔짱 끼고 있죠. 무권 대리를 추인한 건 볼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타인 형사 책임을 소발하는 무권 대리행위에 의해서 갑이 그침의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럼 움직였나요? 장기간 팔짱 끼고 있나요? 팔짱 끼고 있죠. 경우에는 무권 대리를 추인한 건 볼 수 없답니다. 4번은 맞았지만 5번이 X입니다. 다음 모든 표현들이 효과 이것이 아주 잘 나오죠. 표현들이 무권들이라 유권들이 주장 속에 무권들이 속하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7대3, 6대4 이렇게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하려고 나눕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무권대리를 이행하는 거라 표현대리는 과실상계법리 적용되지 않고 본인은 전적인 책임자가 돼요. 책임 경과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를 계약상 이행하거든요. 이행하려면 대리 행위가 완전 유효해야 돼요. 그래 표현대리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닙니다. 무효면 이행할 수 없거든요. 행위가 103조 무효나 104조 무효나 강행기 중 위반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죠? 그럼 행위가 무효면 애초에 표현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죠. 나머지는 완전 유효일 때 표현대리가 됩니다. 다음 권한론 표현대리가 있으면 잘 나오죠. 이게 성립하려면 기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권한을 넘는 월권 대리가 있고 표현대리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물어봐요. 우리 판례는 다 된다 그랬어요. 거의 99%요. 지금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아요. 한편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확률 거의 90%. 그 다음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동종 유사성도 유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라도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에 처분행위 동넘쳐요. 씁니다. 무효. 이 교회 재산은 총유고 총유는 물권법이거든요. 그럼 권한 없이 했죠? 그러니까 무효. 강행복 위반 무효. 그럼 무효에 대해서 민법 116조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도 없습니다. 10번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사선을 끊고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대리권을 추달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동그라미쳐요. 승낙 또는 무기인 동그라미. 무기란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죠? 있다. 묵시 가능하죠? 묵시. 11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기본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가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답니다.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X. 12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죠? 무조건 있다. 13번도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된다요. 무조건 된다. X. 앞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14번 기본 대리권 내용과 대리 행위가 동종이 아니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아까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X입니다. 15번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동남서요. 공법상 권리이고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대물변제 동남이 그건 사법행위지 밑에 한 경우라면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그래도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죠? 그 뒤에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범위가 적용된답니다. 전혀 별개도 상관없습니다. 16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동남서요. 법리 유출 경에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했죠?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17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했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18번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그라미쳐요. 대리 행위 당시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죠. 그럼 18, 19 두 개 묶어요. 19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행위의 동그라미쳐요. 직접 상대방 동그라미. 그게 18번 대리 행위 당시 똑같죠. 18번 대리 행위 당시에는 직접 상대방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19번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대리행위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죠. 그러니까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20번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리행위죠. 폭리행위로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쳐요. 전환에 관한 138 적용될 수 있죠. 추인은 안되지만 전환은 가능합니다. 21번 불법 원이 급여의 경우 즉 처백에 아파트 소유권 넘겼어요.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면 물론 당연히 소유권의 개수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처백에 받아올 수 없는 거죠. 22번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동그라미쳐요.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다죠. 추인 세 가지 안 됩니다. 여기 사회질서 위반 즉 103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 추인 안됩니다. 23번은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 필요 없죠. 무효행위 추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23번입니다. 무효행 카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은 법률행위 시부터 틀렸죠? 이게 소급하여 그 말이죠.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법률행위로 소급한 거 아닙니다. X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시부터가 소급하여 그 말이죠. 틀렸습니다. 자, 지금 주간민법 시간에는 판례 OX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판례 가시면 80% 나오니까 판례를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